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챕터 11장 유인급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5절에 해당하는 514페이지 업무 유인과 이연된 보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급여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급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근무 태만, 즉 근로자의 시간과 노력을 업무 이외의 활동에 배정하는 행위. 이게 근무 태만이죠. 딴 데 시간을 쓰는 거야. 이 근무 태만. 네, 이거는 많은 산업들에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무 태만은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줄에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화물, 항공, 하역 산업에서 발생하는 배송물이 분실되는 거의 80%는 근로자의 절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소매업 같은 경우도 직장에서 제품을 훔치고 그런 특권 같은 것을 오용하고요. 병원 근로자들도 병원의 물품을 많이 훔친다고 합니다. 제조업 근로자들의 9%는 근무시간 기록 카드를 위조한대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손실이야. 자, 그래서 이런 비용 측면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억제를 위해 고용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근로자의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구축한대요. 그래서 고용주들은 보상 체계를 마련한대요. 체계를 마련. 네, 이해하시겠죠?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자, 우상향하는 연령 임금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수평축이 근속연수야. 근속연수가 있고 수직축이 이제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임금. 자, 거기 보시면 VMP라는 이 사람의 한계 생산 가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자, 우상향하는 연령 임금 곡선. 이거를 바로 연령 임금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속연수 연령 아니면 근속연수 임금 곡선 해도 되고요. 자, 연령 나이에 따라서 임금 나이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오래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 임금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을 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점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이 가설을 설명하는 직관이 그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경우 근로자의 노력이 쉽게 측정될 수 있는 현물 노동시장에서 연령 임금 곡선은 그림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다 되면은 이제 그 한계 생산에 맞춰서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 한계 생산 가치에 맞춰서 임금을 주니까 그게 쉽게 측정되면. 근데 사실 다음 단락 보시면 노력과 산출량이 측정되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력이 관측되기 어려워요. 어려워, 곤란해.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산출물, 노력, 관측이 어렵고 이 기업은 근로자를 끊임없이 관측해야 돼요. 감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감시 비용이 커요. 큰 경우. 네, 이해 가십니까? 노력을 관측하기는 어렵고 감시하는 비용은 굉장히 큰 경우에 자,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 적발이 되면은 회사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조치를 취하는 것밖에 못해. 물건을 훔치는 근로자가 적발되면 적발되어 해고당할 확률이 되게 해고까지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감시하는 비용이 크고 노력을 관측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는 그러므로 이때 근로자는 어떤 행동을 한다? 실제 생산성을 잠재 생산성보다 낮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성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자신의 잠재 생산성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잠재 생산성보다는 실제 생산성이 이렇게 낮도록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근로자를 끊임없이 감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업은 계약을 설정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기업은 대응 방안이 없을까? 예, 고용주들이 대응 방안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보상체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적절한 양의 생산물을 생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계약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새로운 보상 계약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뭔가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일자리에서 초기 몇 년 동안의 임금은 한계 생산물의 가치보다 낮지만 여기 보세요. 이 근로자가 여기까지는요. 자기가 창출한 한계 생산보다는 임금을 낮게 받는 거야. 그러면 근로자가 이만큼 손해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가 받게 되는 손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 교차되는 점 이후에는 이만큼의 플러스로 메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초기에는 임금이 여기 보시면 임금이 요 상황에서는 나의 한계 생산 가치보다 임금이 더 낮아요. 그렇지만 요 상황에 대해서는 나의 한계 생산 가치보다 임금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 초기 몇 년 동안의 임금은 한계 생산물의 가치보다 낮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금은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높게 되고요. 자, 그래서 곡선 AC, 이 AC가 바로 이러한 대안을 나타내는 계약입니다. 두 계약에서 나오는 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동일하다면 현재 가치 이거 값이 디스카운트 한 개, 이거랑 이거 두 개가 동일하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이연 보상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연된 딜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표현 보시면 딜레이 된 compensation contract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기에 VMPL을 지급하는 계약은 서로 무차별하게 된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약이 바로 그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 자, 내가 일을 했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뒤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더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핑크 색깔의 면적과 연두 색깔 면적이 똑같게 되게 되면요. 두 개 자체 전체 면적이 똑같게 되면은 근로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MPL만큼 받게 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그래서 이 계약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요.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중에 네, 거기 보시면은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받고 이렇게요. 자, 다음 페이지 515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이 두 계약은 근로자 업무 유인에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한계 생산 가치 이렇게 쭉 그냥 일정하게 주는 것보다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요. 근로자에게 매기 VMPL에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되면은 이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의 성과를 끊임없이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태만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야? 자신의 실제 생산성보다 잠재 생산성이 낮게 되는 거니까 나태하고 모럴 해저드가 빠지는 태만한 상태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태만함이 발각돼서 해고될 수 있지만 정확히 또 동일한 경쟁 임금을 주는 다른 회사로 또 옮겨갈 수 있어요. 반면에 회사가 이러한 임금 계약 체결을 제시하게 되면 근로자는 태만을 방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태만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는 그의 행동이 일정 정도 감시를 받고 있고요. 근무에 태만한 경우 발각이 되어서 해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만이 걸려서 태만이 발각이 돼서 발각으로 해고가 됐다고 합시다. 해고 시. 자, 그럼 어떻게 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전에 받던 임금이 자기의 생산성보다 적게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교차되는 부분 이전에 잘리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일한 만큼 받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요. 해고가 당하게 되면 이 태만은 어떻게 됩니까? 태만으로 인해서 근로자 자신이 손해가 됩니다. 근로자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태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T스타가 어디냐면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교차되는 부분이야. T스타 이전에 만약에 자기가 해고가 되면 자기가 생산한 가치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회사에 오히려 기여. 그러니까 근로자가 손해라고 하면 회사에 근로자는 기여를 하게 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대출해 준 듯한 결과가 됩니다. 자, 이게 근로자가 손해가 되는 건데 이거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출을 해준 거야. 대출의 의미. 자, 대출해 준 다음에 나중에 받을게요. 이렇게 되는 셈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만약에 해고가 되면 대출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 정리할게요. 자,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T스타 이전에 해고가 되면 해고 시 근로자는 네, 회사에 대출해 준 듯한 회사에 대출한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냥 해고되면은 못 받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근무 태만이 T스타와 N년 사이의 한 시점에 발각돼도 손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시점이라는 것은 거기 끝나는 그 우리 책에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해고돼도 손해가 되고요. T스타보다는 큰데 N 사이에서 해고가 됐다고 합시다. 해고시.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정확하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역시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 첫 번째 줄. 근로자가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보상을 미래로 이연시켜 가지고 이거의 포인트는 그거죠. 근로자가 이제 받게 되는 보상을 뒤로 이연시켜 가지고 근로자로 하여금 더 많은 업무 노력과 더 높은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근로자는 일자리의 초기 몇 년 동안 회사에 채권을 발행하고 이 대출을 했다는 게 이제 채권 발행하고 동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이자를 조금씩 받다 이제 원금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환되는 것이죠. 자, 결국 따라서 우상향하는 연령 임금 곡선은 네, 거기 보시면 더 많은 노력을 끌어내고요. 노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태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 정년 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한 스토리가 끝나고요. 여기서 의무 정년 퇴직이야. 자, 일정 기간 되면 그냥 퇴직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퇴직제를 우리가 기업이 실시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자, 우리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연령 임금 곡선 A씨가 표현하는 이연 보상 계획은 기업의 은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은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자, 어떻게 은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은 N년이 지나게 되면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나이야. 근속연수야. 근속연수. 자, 그런데 한계 생산 가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VMPL. 임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N년이고 요게 점점점점해서 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근속연수가 N년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A의 면적과 B의 면적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N년이 지나면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N년이 지나가게 되면 근속기간이 N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시 기업이 손해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이해 가십니까? 예,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초과해서 임금을 주게 되는 거야. 아니, N년이면 대출금을 다 갚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완납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데 계속 근로자가 다니게 되면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세 번째 줄 초과하는 임금을 주면서 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추가 이득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기업은 어떻게 된다? 아, 근로자 제발 떠나주세요. 근로자에게 초과 보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초과 보상을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다섯 번째 줄 가보시죠. 이와 같은 갈등으로 고용계약의 의무 정년 퇴직 조항이 생겨난 유래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그렇고 미국 얘기 나와 있고 다음 두 번째 달랑 이연보상 모형이 없이는 노동시장에서 그러한 조항들이 왜 관측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요. 왜 기업은 연령이 64년 364일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으면서 하루가 지나게 되면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려 할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거 지나게 되면은 고용 안 할래? 왜요? 근로자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생산성 감소가 일어나게 되죠. 나이가 갈수록 한계 생산이 떨어지니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임금 삭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무 정년 정책에 의존할 필요가 그럴 땐 없게 돼요. 자, 의무 정년 정책이 합법적인 옵션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기업들은 특정 나이가 되면 이때 근속연수가 되거나 특정 나이가 되면 확실하게 제발 은퇴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은퇴를 종용하게 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전형적인 확정급여형 연금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연금 소득은요 근로자의 평균 봉급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근속한 연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기업 입장에서 이득입니까 하면요 은퇴급여의 현재 가치 디스카운트 하는 거에 합의입니다.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보통의 은퇴 연령보다 일찍 은퇴할 때 근로자가 일찍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현재 가치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은퇴 시점을 연기하게 되면 그 연기 결정으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소득은 근로자가 빨리 만약에 은퇴했어. 그랬을 때 받게 되는 거 충분히 커버가 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 달락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5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기업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도록 상당한 금전적인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은퇴 관련한 것까지 얘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목을 보세요. 이연보상 계약은 더 많은 노력을 끌어들이는가? 더 많은 노력을 증가시키고 태만을 억제한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런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기업이 이연보상 고용 계약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더 높은 생산성을 끌어낸다는 가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연보상 체계가 근로자로 하여금 태만을 방지하고 노력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한계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은 없나?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T스타년 근속연수를 축적한 이후에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근로자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 근로자가 계약 시 이연보상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 이연보상 계약이야. 이런 식으로 이연보상 임금 계약입니다.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T스타 이전에 해고가 되면 어떻게 돼? 아, 뭐야, 손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스타 이전에 그냥 바로 아니면 N까지 해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확신이 있을 때만 오케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T스타년의 근속연수 이후 근속연수에 때 이후 바로 해고가 되지 않아야 돼. 바로 해고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야지 받아들이겠죠. 안 그러면 바로 해고되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T스타가 되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근데 자꾸 만약에 바로 해고했다고 할게요. but 기업이 계약을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계약을 쓰지 않고요. 그냥 암묵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한 패밀리니까 그냥 T스타까지 당연히 안 자르죠 했는데 배신을 때렸어. 약속을 어겼어. 배신을 하게 되면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문제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의 그러한 비행은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은 평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근로자들의 생애 전체 한계 생산물의 가치보다 적은 보수를 주고 노동자를 착취한다라는 나쁜 평판이 쌓이게 돼요. 평판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게 되겠죠. 자, 만약에 회사가 거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신규 채용이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신규 채용이 따라서 채용이 곤란. 야, 저기 기업 가면 말이야. 뭐 나중에 돈 준다고 해놓고 그냥 회사가 그냥 바로 또 잘라버리더구만. 지네 이득만 챙기고 내가 한 만큼 보상 못 받아. 이렇게 되면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안 간다고요. 자, 곤란해서 경쟁이 어려워요. 경쟁력을 상실하게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 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므로 기업의 평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신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약속을 지키고 채무를 다음 달러 보세요. 다 갚을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도산해서 근로자들의 계약이 근로자가 계약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자, 기업이 배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업이 배신은 아니나 계약 위반은 아니나 도산되는 경우, 자, 이거는 또 피해자가 어떻게 돼요? 근로자가 피해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근로자가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산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도산하게 되면,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가 피해가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이연 보상 체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이러한 임금 체계를 사용할 수 없어요. 낮은 기업이 사용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결과 이연 보상은 그것이 관측되는 경우에 대규모,
튼튼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 이런 데서만 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연 보상을 지지하는 몇몇 증거들이 있대요. 이연 보상 체계는 생산물을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일자리 근로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고요. 감시가 쉬운 근로자들에게는 그냥 태업하기 어려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감시가 어려운 그러한 근로자들에게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 일자리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률이 낮고요. 대신 의무정년을 맞이하지 않으며 연공 서열을 거의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감시가 필요 없고 태만하기 어려운 경우는 뭐 저런 방법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들 체계 예를 보시면 봉투에 주소를 쓰거나 채소 껍질을 벗기거나 트럭의 기중기를 작동시키는 이런 것들은요. 그런 일자리는요. 감시하는 게 좀 더 쉽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감독자와 근로자 모두가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동안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는 고령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연 보상 형태의 연금을 받을 확률은 9% 낮았고요. 의무퇴직을 맞이할 확률은 8% 낮았고 연공 서열을 가질 확률은 18% 낮았다. 그러니까 이연 보상 체계가 언제 더 적합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이연 보상 모형은 왜 연령 임금 곡선이 하나의 일자리 내에서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하나 딱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근속 연수가 길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요거요. 어떤 하나의 일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일자리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zet줄에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임금은 시간에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에 있어요. 동일한 회사에 그냥 계속 머물면 이런 표현을 썼네. 머물면. 우리가 봤을 때 숙련도가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임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줄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러한 유형의 보상 체계는 업무 노력을 끌어내고 태만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상승한다라는 것을 설명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바로 뭐다?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태만을 줄이고 노력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랑 그러니까 비교해 보셔야 돼. 참고로 비교해 보시면 자, 세 번째 줄에 인적 자본 이론에서는 휴먼 캐피털 이론에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훈련이나 기업 특수 훈련의 축적이 훈련의 축적이 근로자들에게 생산성을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연공 서열이 올라감에 따라서 임금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축적이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나이가 감에 따라서 이걸 설명하는 건데 위에는 이제 보상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연 보상 체계는 또 하나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거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기업과 거기 보시면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플러스 장기 결혼 관계를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 결혼 관계를 좀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는요, 특정한 고용주 근로자 간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관계가 됐는데 이게 장기가 될수록 이게 둘 다 좋은 거야. 고용주와 근로자의 어떤 관계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 빌려준 대출금을 잃게 되니까 그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는요, 정리해고가 자신의 여기 평판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냥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거야. 근로자한테도 내가 빌려준 대출금 상환받아야죠. 고용주 입장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당연히 계속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고용 관계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높은 연공 수준은 예외적이 아니라 표준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회사에 근속하게 되면은 임금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연보상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거기 보시면 효율임금 제도, 이거 이제 뭐 각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거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